한국에는 절대 가지 마라. 부모님은 한 소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만 보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위험해. 하지만 소년은 단돈 1,000엔만 주머니에 넣고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배에 올랐죠. 그리고 부산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소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일본인인 소년을 이렇게 도와주었던 걸까요? 부모님이 말한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이 나라에서 소년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무료로 재밌는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즈야입니다. 오사카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죠.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 클립을 보다가 자막 없이도 조금씩 이해되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때부터 혼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맥주를 마시며 뉴스를 보셨는데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혀를 차셨어요. 또 저 나라 이야기네. 정말 시끄럽기만 하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한국어 교재를 들고 있으면 얼굴이 굳어지셨죠. 카즈야,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려고 그래? 차라리 영어나 중국어를 배우지.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봄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뭐라고?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카즈야, 정신 좀 차려라. 그 나라에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냐? 거기는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야. 너 같은 애가 가면 무슨 일 당할지 몰라. 어머니도 끼어드셨어요. 그래. 카즈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 그 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만 보면 아무튼 위험해. 절대 안 돼.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아버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나라는 항상 우리나라 욕만 해. 뉴스를 봐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내가 뭘 안다고 그런 곳에 가겠다는 거야?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드라마 속 사람들은 따뜻해 보였고 음식도 맛있어 보였어요. 아버지, 제가 직접 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지. 야, 카즈야.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한국에는 절대 가지 마라. 절대로. 너 한국 가는 날에는 호적 팔 거니깐 그렇게 알아.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정말 그럴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일본 사람을 싫어할까? 며칠 후 저는 몰래 배편을 알아봤습니다. 오사카에서 부산까지 가는 배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가보자. 직접 확인해보자. 저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확인했어요. 전부에서 배값을 빼고 1,000엔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냥 가보고 싶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동생 유코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정말 갈 거야? 응. 유코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지갑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내가 모은 용돈이야. 많지 않지만. 지갑을 열어보니 500엔짜리 동전 몇 개와 종이에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빠, 진심이라면 무사히 다녀와. 오빠가 옳다고 생각해.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엔과 유코가 준 돈이 전부였어요.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살며시 닫고 걸음을 옮겼어요. 왜 모두가 가지 말라는 그 나라가 나는 자꾸 보고 싶을까? 아침 바람이 차갑게 볼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어요. 오사카 항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정말 가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그보다는 기대가 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부산항에 발을 디딘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배 멀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죠. 정말 왔구나. 항구에서 나오니 낯선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 간판들 사이로 일본어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공기도 다르고 사람들 옷차림도 다르고. 저는 걸었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2시간쯤 걸었을까요?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을 만져봤어요. 1,500엔이 전부였죠. 그때 세븐일레븐 간판이 보였습니다. 일본과 똑같은 로고였어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들어가고 싶었지만 겁이 났거든요. 한국어를 못하면 어떡하지?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싫어하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만 다리가 풀려서 앉아버렸습니다. 편의점 문. 바로 앞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나왔어요.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일본어였거든요. 제게 말하는 건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혜지라는 이름표를 단 분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혜지는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일본 분이시죠?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들켰구나 싶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죄송해요? 혹시 여행 오신 거예요? 뜻밖이었습니다. 화내지도 않고 차가운 눈빛도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길을 잃어서. 혜지는 웃었습니다. 진짜 따뜻한 미소였어요. 잠깐만요. 혜지는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세 나오더니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어요. 삼각김밥이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이거 드세요. 배고프시죠? 안 됩니다. 돈을.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혜지는 제 옆에 앉았어요. 일본어 전공이에요. 4학년이고요. 작년에 도쿄에서 교환학생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셨구나 싶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어요? 네, 처음입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아니, 맛도 맛이지만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혼자 여행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한국이 궁금해서요. 혜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네요. 저도 처음 일본 갔을 때 무서웠는데. 무서웠다고요? 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막상 가니까 사람들이 친절하더라고요. 저는 김밥을 천천히 씹으며 혜지의 말을 들었어요. 일본에서 받은 친절을 이야기하는 혜지의 목소리가 편안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때요? 매우니까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생각보다 안 맵네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요. 짜지 않은데 깊은 맛이 나요. 일본 음식과는 다른. 혜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음식은 그런 게 매력이에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곳이 무섭지 않다고. 부모님이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혜지는 저를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싫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숙소는 정했어요? 아직요. 게스트하우스 추천해드릴까요? 저렴한 곳으로요. 혜지는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찾아봤어요. 여기요. 부산역 근처인데 깨끗하고 싸요. 그때 편의점에서 손님이 나왔습니다. 혜지가 일어섰어요. 이래야겠네요. 잠깐만요. 혜지는 손님을 응대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김밥을 마저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냥 온도가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는 신호 같았다. 혜지가 다시 나왔습니다. 다 드셨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런데 혹시 부산에서 뭘 보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구경하려고요. 그럼 자갈치 시장 가보세요. 부산하면 자갈치잖아요. 혜지는 손으로 방향을 가리켜줬어요. 저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걸어서 20분 정도? 감사합니다. 일어서려는데 혜지가 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 한 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목 마르실까봐. 정말 괜찮아요. 너무 받기만 해서. 괜찮다니까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환영한다고, 저를 환영한다고 했어요. 혜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좋은 여행 되세요. 저는 혜지에게 인사를 하고 자갈치 시장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물병이 들려 있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혜지는 저를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줬죠. 처음으로 이곳이 무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자갈치 시장을 구경하고 나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울로 올라가는 방법이었죠. 기차표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쌌어요. 제 돈으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걸어서 갈 수밖에 없나. 지도를 보니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엄청나게 멀었어요.
며칠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부산 버스터미널에 가면 무료 셔틀버스가 있다고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터미널로 달려갔죠. 하지만 도착해보니 무료 셔틀은 시내 순환만 하는 거였어요. 서울까지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절망스러웠죠.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마 긴장 때문이었을 거예요.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를 보고 나서 손을 씻으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휴지가 없었거든요. 손에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50대쯤 되는 아저씨였습니다. 살짝 무뚝뚝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아저씨는 제가 쩔쩔매는 걸 보더니 말없이 휴지를 뽑아서 건네줬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말했는데 아저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학생, 어디서 왔노? 부산 사투리였어요. 무서웠습니다. 혹시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화낼까 봐요. 저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화내기는커녕 별 반응이 없었어요. 혼자 왔나? 네, 어디 가는데? 서울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아저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역시 싫어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도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학생, 서울까지 걸어갈 생각이가? 네,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아저씨가 담배를 바닥에 비볐어요. 그럼 탈 준비해라. 네, 고속버스 말이다. 내가 서울 가는 기사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고속버스 기사라고요? 정말이에요? 거짓말해서 뭐하노? 30분 후에 출발한다. 탈 거면 빨리 와라. 아저씨는 그 말을 남기고 버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태워주신다는 건가? 믿기지 않았어요. 돈도 없는 외국인을 그냥 태워주신다고요? 아저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정말로 서울행 고속버스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아저씨, 정말 괜찮으신가요? 돈도 없는데. 됐다. 그냥 타라. 하지만은 뭐고. 빨리 타.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승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외국인이 신기했나 봅니다. 좌석에 앉으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 서울에 갈 수 있구나. 아저씨는 운전석에 앉으며 백미러로 저를 한번 봤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고? 카즈야입니다. 정윤기다. 기사 정윤기. 그렇게 정윤기 기사님을 알게 됐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화장실에서 시작된 여행이 서울까지 이어졌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윤기 기사님은 말수와 적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백미러로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셨습니다.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정윤기 기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카즈야, 잠깐 와봐라. 네, 정윤기 기사님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와 물을 사셨어요. 그리고 제게 주셨습니다. 먹어라.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는데. 배고프제? 먹으라 했으면 먹어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정윤기 기사님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마음을 싣는 거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맛있노? 네. 정말 맛있습니다. 정윤기 기사님이 살짝 웃으셨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일본 음식하고 다르제? 네. 다른데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따뜻하다고? 네.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요. 정윤기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라제, 우리 음식은 마음으로 만드니까.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정윤기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카즈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하노?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글쎄요. 사람마다 달라요. 제 부모님은 좋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나? 네. 그래서 몰래 왔어요. 정윤기 기사님이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그런데 왜 왔노? 위험할 수도 있는데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정말 어떤 곳인지. 보니까 어떤 거 같노?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혜지의 따뜻한 미소, 정윤기 기사님의 도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달라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정윤기 기사님이 담배 연기를 후 불어내셨어요. 사람은 다 똑같다.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다 사람이제.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어요. 고속도로 불빛들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외국인으로 보긴 하지만 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요.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혜지도, 정윤기 기사님도. 그 아저씨는 말은 없었지만
나를 태워주었다. 그냥 버스가 아니라 마음을. 서울까지 가는 동안 그 생각뿐이었어요.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일본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산의 모양도 다르고 건물들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도로였어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정윤기 기사님. 뭐고? 한국 고속도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정윤기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라제. 우리나라도 못 사는 나라 아니거든.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던 것 같았거든요. 차창 밖으로 다른 버스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질서 있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본보다 더 질서정연해 보였어요. 이상했죠. 부모님은 한국이 무질서한 나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이 엄청 깨끗했거든요. 일본 휴게소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후? 깨끗하제? 정윤기 기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 깨끗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뭐고? 아, 그냥 좋다는 뜻이에요. 정윤기 기사님은 편의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죠. 그리고 또 놀랐어요. 정윤기 기사님이 삶은 달걀 하나와 물을 사서 제게 주신 거예요. 또 사주시면 안 돼요. 됐다. 그냥 받아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정윤기 기사님의 눈빛이 단호하셨거든요. 삶은 달걀을 까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노? 네. 정말 맛있어요. 한국 달걀은 어떠노? 일본 달걀과 비슷한데 뭔가 더 고소해요. 정윤기 기사님이 웃으셨어요.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고소하다고? 그러네. 우리 닭들이 잘 키워지거든. 그 순간 느꼈어요. 한국 음식엔 뭔가 특별한 맛이 있다는 거요. 맵거나 짜다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맛이었어요. 정윤기 기사님, 한국 음식은 왜 이렇게 따뜻한 맛이 나죠? 따뜻한 맛? 네.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맛이요. 정윤기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정이제. 우리는 음식에 정을 담아서 만들거든. 정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같았거든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정윤기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카즈야, 일본에서 한국 음식 먹어봤노? 네. 몇 번 먹어봤어요. 한국 식당에서요. 어땠노? 맛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먹는 것과는 달라요. 당연하제. 여기가 본고장이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같은 음식이어도 그 나라에서 먹으면 맛이 다르죠.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밤이 깊어갔는데도 고속도로엔 차들이 많았어요. 정윤기 기사님, 한국 사람들은 밤늦게도 많이 다니네요. 그라제. 우리는 부지런하거든. 창밖을 보니 공장들도 많이 보였어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기 공장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도 만들고 전자제품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들제. 그제서야 알았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달한 나라라는 거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번째 휴게소에서 내렸을 때 정윤기 기사님이 또 뭔가를 사주셨어요. 이번엔 호두과자였습니다. 이것도 한국 음식이에요. 그라제. 천안 호두과자다. 한 입 베어 물어보니 달콤하면서도 고소했어요. 맛있죠? 그라네. 일본에도 이런 거 있나? 비슷한 건 있는데 이게 더 맛있어요. 정윤기 기사님이 뿌듯해 하셨어요. 우리 음식이 맛있제? 네. 정말 맛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엔 단순히 맛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요. 정윤기 기사님이 주시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한국 음식은 맵거나 짜다는 말. 다 틀렸다. 정윤기 기사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뭐라고? 일본에서는 한국 음식이 맵고 짜다고 해요. 근데 전혀 아니네요. 그라제. 맵긴 한데 맛있게 매운 거고 짜긴 한데 맛있게 짠 거제. 그 말이 딱 맞았어요. 매운데 맛있고 짠데 맛있었거든요. 이 달걀 하나가 내 인생을 살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배고팠는데 정윤기 기사님이 주신 달걀 덕분에 힘이 났거든요. 마지막 휴게소에서 정윤기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카즈야, 서울 가서 뭐 할 거고? 경복궁 같은 데 가보고 싶어요. 관광하러 온 거네? 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많이는 못 볼 것 같아요. 정윤기 기사님이 담배를 꺼내 피우셨어요. 돈 없어도 볼 게 많다. 서울은 큰 도시거든. 그런가요? 그라제. 그냥 걸어 다녀도 재미있을 거다. 정윤기 기사님의 말씀에 용기가 났어요. 버스 안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정윤기 기사님은 저를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챙겨주셨죠. 음식도 사주시고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그 아저씨는 말은 없었지만 나를 태워주었다.
정말 그랬어요. 그냥 서울까지 태워주신 게 아니라 마음으로 태워주신 거였어요.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어떤 도시일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정윤기 기사님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새벽 6시였습니다. 정윤기 기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카즈야, 조심해서 다녀라.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윤기 기사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죠. 하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서울역은 정말 컸어요. 부산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복잡했습니다.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새벽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다니. 저는 지하철을 타려고 했습니다. 경복궁을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통카드가 없었습니다. 개찰구 앞에서 멈춰 섰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다른 사람들은 카드를 찍고 쉽게 들어가는데 저만 서 있으니까 민망했습니다. 카드를 사려고 했는데 기계 사용법을 몰랐어요. 한글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학생, 카드 없어요? 돌아보니 50대 정도의 아저씨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요. 외국인이구나.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아저씨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아저씨는 자신의 카드로 개찰구를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같이 들어가요. 네, 괜찮아요. 같이 들어가도 돼요. 아저씨가 저를 앞서서 걸으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따라갔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어요. 정말 통과한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디 가세요? 경복궁이요. 3호선 타시면 돼요. 저쪽으로 가세요. 아저씨는 방향을 가리켜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아요. 다음엔 누구한테든 베풀어 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아저씨는 다른 방향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음엔 누구한테든 베풀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오면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후에 탔습니다. 일본과 똑같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질서 있어 보였습니다. 일본보다 더 질서 있는 한국, 그리고 더 따뜻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한국과는 정반대였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일본 지하철보다 더 조용한 느낌이었습니다. 안국역에서 내렸어요. 경복궁이 가까운 역이라고 들었거든요. 지상으로 올라오니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경복궁이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길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한국어가 서툴렀거든요. 그냥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큰 길을 따라 걸으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분 정도 걸었을까요? 큰 문이 보였습니다. 광화문이었어요. 경복궁 입구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을 드디어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3,000원이었습니다. 제 돈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어요. 남은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고민하고 있는데 직원이 말했어요. 오늘은 무료 입장일이에요. 네,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무료입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웅장했습니다. 건물들이 아름다웠어요. 일본의 전통 건축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해설을 듣고 있더라고요. 저도 슬쩍 끼어서 들었습니다. 해설사 아저씨가 경복궁의 역사를 설명하고 계셨어요. 이 궁궐은 조선시대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많이 파괴되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일본이 한국의 궁궐을 파괴했다는 얘기였거든요. 해설사 아저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건물들은 대부분 복원한 것입니다. 원래 있던 건물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복원해 나가고 있어요. 해설사 아저씨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땅의 역사와 존엄은 무너뜨릴 수 있어도 우리의 정신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주변 한국 사람들도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해설이 끝나고 혼자 궁궐을 돌아다녔어요. 복원된 건물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국을 가볍게 봤던 건 아닌지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와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문화도 깊이가 있고 무너졌다 다시 일어선 나라. 그래서 더 강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이 파괴한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한국 사람들의 의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경복궁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역사를 배우는 게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어요. 돈은 없었지만 통과할 수 있었다. 그게 한국이었다. 지하철에서도 궁궐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를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경복궁에서 나와 명동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또 다른 궁궐을 발견했어요. 덕수궁이었습니다. 여기도 무료일까? 입구에 가보니 이곳도 무료 개방일이더라고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덕수궁은 경복궁과 또 달랐어요. 더 아담하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죠. 그런데 한 건물 앞에서 해설사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온화한 인상이셨습니다. 학생,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웃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혼자 온 거예요? 네. 한국이 궁금해서 왔어요. 용감하네요. 내가 이 궁궐 이야기 좀 해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덕수궁의 역사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이 궁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궁이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여기서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을 멈추셨어요.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라를 잃었죠. 일본에게.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슬퍼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죄송해요? 제가 일본 사람이라서.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학생 잘못이 아니에요. 역사는 역사고 사람은 사람이죠.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와서 우리 역사를 배우려는 마음이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해 주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 궁궐도 많이 훼손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동물원도 만들고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우리 조상들의 궁궐을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요, 학생,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시 복원했죠. 할아버지의 눈에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이 땅의 역사와 존엄은 무너졌다, 다시 세운 것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할아버지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관람객들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학생, 일본에서 한국 역사 배워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많이 배웠네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또 뭐가 죄송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잘못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잘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할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대단한 나라라니요? 네. 이렇게 어려운 역사를 이겨낸 나라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강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죠.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학생, 일본 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줘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네. 꼭 그럴게요. 할아버지와 헤어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동도 받았어요. 일본 사람인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역사를 가르쳐 주신 할아버지. 원망하실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해해 주셨습니다. 덕수궁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국을 가볍게 봤던 건 아닌지. 부끄러웠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을 그냥 이웃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지만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나라. 무너졌다 다시 일어난 나라. 그래서 더 강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자부심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일본 사람으로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련을 이겨낸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어요. 혜지도, 정윤기 기사님도, 지하철 아저씨도, 해설사 할아버지도 모두 저를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어요.
이런 경험은 일본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역사도 배우고 사람의 마음도 배웠어요. 이제 곧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아쉬웠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일어났죠. 사실 제대로 잠을 잔 건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잤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경험이니까요. 짐을 챙기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정윤기 기사님 버스를 탈 수 있을지 몰랐지만 혹시나 싶어서요. 그런데 운 좋게 정윤기 기사님을 만났습니다. 카즈야. 어떻게 지냈노?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서울 구경 많이 했나? 네. 정말 많이 봤어요. 고궁도 가보고 영동도 가보고. 정윤기 기사님이 웃으셨어요. 그러나 어땠노?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달랐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됐다. 또 태워줄까?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부산까지 가는 길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창밖 풍경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며칠 전에는 낯선 땅이었는데 이제는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정윤기 기사님께 인사드렸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라제, 일본 가서 사람들한테 말해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네, 꼭 그럴게요. 정윤기 기사님과 헤어지고 저는 그 세븐일레븐으로 향했습니다. 혜지를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편의점에 도착했는데 혜지가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카즈야 씨. 혜지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혜지 씨. 서울 다녀왔어요?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혜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네. 오늘 밤 배 타고 돌아가야 해요. 혜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잠깐만요. 혜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밥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드세요. 배에서 먹으라고요. 아니에요. 또 받을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마지막이잖아요. 혜지는 김밥과 함께 작은 카드도 줬어요. 이건 뭐예요? 교통카드예요. 잔액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다음에 한국 오면 쓰세요. 꼭 다시 오셔야 해요. 혜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혜지 씨, 그리고 일본 가서 친구들한테 말해주세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윤기 기사님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네. 꼭 그럴게요. 한국 음식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로요. 처음엔 매울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쵸. 우리 음식은 맵지만 맛있어요. 네. 그리고 따뜻해요. 따뜻하다고요.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혜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요리하거든요. 그때 손님이 들어왔어요. 혜지가 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혜지 씨, 정말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카즈야 씨 덕분에 일본 친구가 생겼어요. 친구라고 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우리 친구잖아요. 혜지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혜지와 악수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와요. 그때는 제가 부산 구경시켜드릴게요. 네. 꼭 올게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편의점을 나오면서 김밥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첫날 혜지가 준 김밥도 따뜻했었죠. 이 나라는 처음부터 나를 품지는 않았지만 받아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섭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어요. 혜지도, 정윤기 기사님도, 지하철 아저씨도, 해설사 할아버지도 모두 저를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부산항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이 길을 걸을 때는 두려웠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일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았어요.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배를 기다리면서 혜지가 준 김밥을 먹었어요.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따뜻했어요. 한국에서 처음 들은 말이 가장 마지막 말로도 남았다. 혜지가 처음 저에게 한 말,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 꼭 다시 와요. 둘 다 따뜻한 말이었어요. 배에 올라타면서 부산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아는 도시가 됐거든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부산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거니까요. 그때는 더 많은 한국어를 배워서 올 거예요. 그리고 혜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윤기 기사님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김밥을 다 먹고
혜지가 준 교통카드를 바라봤어요. 작은 카드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오라는 뜻이었거든요. 다음에 올 땐 꼭 밥 사줄게요. 혜지에게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분명 놀라실 거예요. 저도 놀랐으니까요. 오사카 항구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카즈야, 무사히 돌아왔구나. 어머니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어땠어? 무서운 일은 없었지?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정말로.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는 않았나? 괴롭히기는커녕 정말 친절했어요. 부모님이 서로 눈을 마주치셨어요. 친절했다고? 네. 정말 친절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혜지의 따뜻한 김밥부터 정윤기 기사님의 도움까지. 그리고 지하철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교통카드를 찍어주셨어요. 정말이냐?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엔 누구한테든 베풀어달라고.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궁궐에서 만난 해설사 할아버지는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역사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죠. 그래?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 가서 친구들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야기해달라고. 아버지가 담배를 꺼내셨어요. 카즈야,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나? 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얘기네.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셨던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다행이구나. 며칠 후 학교에서 졸업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제를 정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 발표 당일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부모님도 반대하셨거든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혜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따뜻한 김밥 이야기를. 편의점 앞에서 쓰러질 뻔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정윤기 기사님 이야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휴지를 건네준 그 아저씨가 서울행 버스 기사셨어요. 그리고 저를 공짜로 태워주셨습니다. 정말이에요?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네. 정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왕복으로요. 지하철 이야기, 궁궐 이야기도 차례로 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럼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나요? 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한국은 따뜻한 나라였어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어려운 역사를 이겨낸 강한 나라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했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친절했어요? 네. 정말 친절했어요. 한국 음식은 어땠어요? 맵다고 들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맛이었어요. 며칠 후 제 발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학교에서 올린 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용기 있는 학생이네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졌어요. 편견을 깨는 좋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포터가 물어봤어요. 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어떤 면에서요? 따뜻해요. 그리고 강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혜지가 준 김밥 이야기를 했어요. 정윤기 기사님 이야기도 했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했지만 가장 많은 걸 얻고 돌아왔어요. 무엇을 얻었나요?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얻었어요. 인터뷰 마지막에 리포터가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날 밤 동생 6호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오빠, TV 봤어. 응. 어땠어? 멋있었어. 그런데 정말 그랬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했어? 응. 정말이야. 6호가 제 책상 위에 교통카드를 봤어요. 혜지가 준 그 카드였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 친구가 준 선물이야. 친구? 응.
혜지라는 친구가 있어. 6호가 웃었어요. 오빠, 정말 많이 변했네. 뭐가? 예전에는 무서워했잖아. 한국 간다고 할 때. 맞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이제는 안 무서워? 응. 전혀. 오히려 다시 가고 싶어. 언제 갈 거야? 대학 들어가면 꼭 갈 거야. 그때는 혜지한테 밥도 사주고. 그날 밤, 저는 혜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서요. 혜지 씨, 안녕하세요. 일본에 잘 도착했어요. 혜지 씨가 준 김밥과 교통카드 덕분에 한국이 더욱 소중한 나라가 됐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돈 없이 떠났지만 사람을 안고 돌아왔다고.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함을 가슴에 품고 돌아왔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다음엔 누구한테든 베풀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